네, 안녕하세요. 2030 코인 차트입니다.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키는데요.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죠. 우선 RSI 바닥 부근에서 더블 바텀,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앞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여기랑 여기도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을 만들어줬었죠. 그 이후에 상승이 꽤나 크게도 나타나 줬습니다. 사실상 200주를 뚫어줄지 말지, 그것이 데미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국에는 저항을 받고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설거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 재차 200주를 강하게 거래량도 동반하고 뚫어줬습니다. 사실 그 위에, 사실 200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29,000에서 3만 달러 부근에 이 수평 매물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도 여기서 주봉상 작게 봤을 때 여기서도 한 차례, 두 차례 지지받고, 여기서도 세 차례 지지받고, 여기서도 이 29,000달러를 기점으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변곡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크게 봤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세 차례나 이 부분에서 지지 혹은 저항, 변곡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물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하는지 혹은 하락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즉 200주 이평보다도 사실상 향후 향방을 결정해 주는데 더 중요한 그런 매물대인데,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 수평 매물대를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나온 차트를 보고 사실상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은 빠지는 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근데 사실 항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게, 가격이 빠지고 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빠질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기본 심리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는 사람이건 투자를 하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건,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대부분의 분석글을 보더라도 빠지는 쪽으로 그런 의견들이 좀 치중이 되는 경향인데, 사실 그거에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 29,000을 때려주고 하방을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하방이 일단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죠? 그 다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다음은 뭘까요? 어디서 반등해 줄 것인가, 그리고 큰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만을 볼 게 아닌 게, 이제 S&P 지수, 그죠? 미국 주식입니다. 네. 미국의 우량주들을 평균 낸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S&P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는, S&P가, 즉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시장의 상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은 내 한국 주식, 코스피 주식도 떨어지고,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삼성 주식도 빠지고, 뭐 LG 주식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 투자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이건 코인 시장이건 상위 시장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관없이 그 상위 종목이 빠지면 얘가 재채기하면 우리는 기침걸리는 그런 원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작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항상 S&P 지수를 같이 봐줘야 한다.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S&P 지수로 넘어왔는데, 자, 지금 S&P 시장을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핵심인데, 우리가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주황색 라인, 제가 주황색으로 그어놓은 이 라인이 비트코인의 이 부분 29,0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S&P 지수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보다 높은 지점에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여태까진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지는 또 그런 그림이 되고 있죠. 예.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S&P 지수가 이 29,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위 시장인 S&P 시장이 빠지면 비트코인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사실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S&P 시장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너무 엄청 크게 조정을 줬다고 보긴 힘들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비해서. 근데 얘가 요만큼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여기서 하이어로우를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이 동안 상대적으로 하위 시장인 비트코인은 조정을 좀 크게 줬죠. 사실상 폭락이라고,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조정을 줬습니다. 즉 미국 주식이 재채기 하니까 얘는 감기 걸리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S&P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까지 빠져준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단 지지 매물대 어딘가까지 빠져줄 수가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하단 지지 매물대로서 좀 가장 현실성 있는 구간이 사실 요 구간인데, 22,000에서 23,000 약간 안 되는 요 구간, 지금 이 구간에 지지 매물대가 있는데, 증시가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좀 내려가 줄 수 있다. 예. 지금까지 모양새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사실 지금의 여기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만으로 얘가 여기서 바로 빠질지 혹은 오르거나 혹은 횡보세를 만들어줄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미지수, 좀 알아내기가 힘들다. 왜냐? 우리가 보통 다이버전스 개념을 얘기할 때 이전에 생성된 저점보다 향후에 나올 저점이 높게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서 힘을 축적하고 올라가는데, 근데 그 다이버전스라는 애는 꽤나 이제 RSI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애인데, 당연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꽤나 후발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야 저점을 높인 더블 바텀, 즉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얘가 이전 저점을 뚫고 어느 정도 떨어져야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형성되고 가격이 빠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아직 가격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이런 애매한 구간에 머물고 있을 때는 가격이 빠진다 내린다 예측하기가 사실상 거의 힘들고, 대부분의 다른 분석글을 봐도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라는 분석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한 근거나 거기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어떤 그런 뭐 자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빠지던 올리던 우리가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은 살아남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분할 매수를 하시라.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내가 배정한 금액만큼, 혹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뭐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은 항상 매주 일정한 금액씩 이 기간을 어떻게 짜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시드를 남기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지, 기간 분산해서 장기로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외국 애들은 이거를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가격에 상관없이 기간을 길게 잡아서, 쉽게 말해서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일정 금액씩만, 내가 배정한 금액씩만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아랫부분, 완전 아래에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 말 그대로 평균, 시장 평균에 나의 평단가를 비슷하게 맞추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여러분이 시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 시장에서 패배는 뭐 물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물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게임 오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시드가 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목숨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리오 게임 할 때 라이프가 뭐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 그래서 죽으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드 머니는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간, 즉 얼마나 횡보를 할지 모르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언제 불장이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길게 잡고 내가 배정한 금액씩만, 혹은 매주 월요일, 뭐 매주 화요일, 그 요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배정한 금액씩만 모아서 최대한 여러분의 평단가를 시장 평단가에 근접하게 만들고 나중에 올랐을 때 팔고 나오는 방식. 사실상 지금 이게 암호화폐 투자 방식의 거의 가장 주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 뼈를 발라먹는 방법은 이 방법 단 한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외국 장기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를 지향하셔야 돼요. 사실상 단타라든지 뭐 마진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사실 전문가 애들, 혹은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단타나 마진 트레이딩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그렇게 막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 뭐 정말 초고수 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환상적으로 이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를 않아요. 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수익을 노릴수록 여러분들의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볼수록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시장에서 내 돈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차트를 잘 보는 어떤 유튜버 혹은 뭐 트위터의 유명한 분석가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이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투자,
기간 분산, 장기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 전략. 기간을 분산해서 매주 일정한 금액씩 심리적으로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을 배정해서 장기 분할 매수를 해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나의 매수 평단가를 이 시장의 이동 평균, 가격 평균에 맞춘 다음에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불장 때 남들보다 이렇게 시장이 애매하고 남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꾸준히 장기로 분할 매수한 사람들이 나중에 남들이 환호를 지를 때 일찌감치 팔고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점이나 꼭대기에 파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절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의 맹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무릎이 어딘지 몰라요. 어깨도 어딘지를 몰라요. 아니 바닥도 어딘지 모르고 고점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약간 높은 게 무릎이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보다 약간 낮은 걸 어깨라고 하는데 바닥도 모르고 고점도 모르는데 무릎은 어딘지 어떻게 알고 어깨는 어딘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의 사실 맹점. 그리고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간을 분산해서 계속 기간을 길게 혹은 2년 좀 길면 3년으로 잡고 계속 분산 매수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이 시장 즉 무릎 정도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잡는 건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들의 시장 매수 평단가가 무릎 정도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오를 때도 고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뭐 매물대라든지 혹은 피보나치 비율이라든지를 잡고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탈출하면은 여러분들의 매도 평단가가 어깨 정도의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세요가 아니라 무릎에 사게 되고 아무리 내가 바닥에 사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무릎 정도에 사게 되고 아무리 고점에 팔고 싶어도 정확히 고점을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다 보면 어깨 정도의 여러분들의 매도 평단가가 잡히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릎이 어딘지 몰라요. 어깨가 어딘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이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격언은 아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 사실 비트코인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200줄 이탈하고 아래로 내려올지 조금 재차 올라가 줄지 지금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고 예측하는 것도 사실상 뭐 거의 힘들죠.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어떤 차트를 봐야 되나 이제 요건데 볼린저 밴드를 살짝 지우고 자,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불장이 시작됐고 어떻게 불장에 진입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세 개의 삼각형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월봉 차트입니다. 비트스탬프의 월봉 차트인데 비트코인 시장은 항상 불장을 주기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 세로로 그어놓은 파란색 선이 반감기를 표시해 놓은 건데
사실 지금 보셔야 될 건 반감기보다 좀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방금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어떤 식으로 불장이 진행되어 왔냐.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이 추세를 그은 이 노란색 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월봉이에요. 불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첫 번째. 얘는 꽤나 옛날 데이터인데 이제 2014년도, 15년도 비트코인 초창기 때 어떤 식으로 불장이 만들어 왔느냐. 자, 계속 추세를 못 뚫고 하락해 주다가 여기서 바닥을 다져줬죠. 첫 번째 바닥, 원 바닥, 투 바닥 이후에 돌파를 하고 되돌림을 크게 줬죠. 그 이후에 재차 돌파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불장이 만들어졌다. 이 모양새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불장인데, 지금 추세를 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는 방법 두 개인데, 이런 식으로 꼬리에 대고 정확하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런 꼬리를 떼고 가장 사실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보는 방법인데, 여기 위기라는 게 이제 꼬리, 뭐 매도세 때 혹은 매수세 때 그 꼬리를 없애는 기능인데,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꼬리를 떼고 이제 가장 안전하게 보는 방법 봤을 때, 자, 첫 번째, 얘도 여기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뚫고, 얘 같은 경우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맞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정말 뭐 매수 잡을 틈도 없이 곧바로 돌파하더니 그 이후에 상승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털고, 다시 한번 설거지죠. 사실 세력 입장에 다시 한번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은 올려줬다. 자, 여기랑 분명히 다르죠. 여기랑 분명히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받고 빠지다가 수평행보 바닥을 다지면서 가주다가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어요. 돌파를 했다가 되돌림을 줬어요. 이 추세 상단으로 되돌림을 주고, 이후에 자, 여기 매물대죠.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 위에서 좀 놀아주더니 반강이 지나더니 불장. 자, 지금 좀 선명히 좀 웃길 수가 있는데, 네. 웃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양새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은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추세 안에서 봉이 추세 안에 계속 놀아주고 있죠. 그러다가 쭉 비트코인 시장 망했네. 야, 이제 비트코인 망했어요. 비트코인 뭐 2만 달러 찍더니 결국에 3천 달러 됐어요. 망했어요. 이제 0달러 가요. 하다가 월봉에서 갑자기 장악해버렸죠. 추세를 완전 뚫고 나와봤고 추세 바깥에서 봉 마감했다. 봉 길이조차도 길죠. 이 봉 길이가 얼마나 크고, 이 봉 길이 요것만 보고도 사실 모멘텀이 지금 강하냐 안 좋으냐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빼꼼 내미니까 되돌림 주죠. 근데 여기서는 월봉이 크게 장악을 해버리니까, 추세 바깥에서 월봉이 마감을 해버리니까 아예 여기 이 6,000달러 매물대도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인데 여기도 바로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놀더니 불장. 이거랑 이건 좀 짧죠. 네, 시장이 갈수록 조금 성장세는 둔화하게 마련인데, 왜냐면 이게 로그 커브 곡선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장난도 아니죠. 네, 여기서 한번 다시 설거지를 한 다음에 올려줬어요. 네, 미칠 노릇이죠. 네, 여기서 야, 코인 시장은 역시 사기판이었어 하고 떠난 사람들이 꽤 많고, 요 반등에 나 이제 코인 안 하고 정말 성실히 살아볼래 하고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털고 나가자마자 그 위에 바로 불장이죠. 네, 이렇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장기 분할 매수 DCA 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불장은 뚫고 되돌림을 줬어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땐 투바닥을 그리고 불장이 나왔고, 자, 여기선 좀 다른 게 뚫었어요. 뚫었으니 이제 불장이네 하던데 여기서 주춤 로어 하이 만들어주고 코로나 핑계로 쭉 빼준 다음에 설거지하고, 크게 봤을 때 원바닥 투바닥, 여기보다 바닥의 이 이격이 크죠. 원바닥 투바닥 만들더니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불장. 그리고 지금 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월봉으로 잠시 돌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월봉이 추세를 장악했어요. 추세를 뚫고 바깥에서 마무리를 됐어요. 근데 예전이랑은 좀 달라요.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됐습니다. 네. 예전처럼 뚫었다고 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사이즈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시총 작은 알트코인이 팍팍 오르고 팍팍 빠지는 거에 비해서 뭐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런 애들은 움직임이 무거운 거랑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장도 가면 갈수록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추세 뚫더라도 한 번쯤 되돌림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봤을 때 뚫고 되돌림 나왔고, 여기는 바로 뚫어주고 크게 투바닥.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시장이 좀 더 예전보다 움직임이 무겁기 때문에 월봉은 바깥에서 뚫어줬고 머물고 있지만 한 번쯤 되돌림을 줄 수도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인 고찰이자 뭐 대다수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추세 상단 정도까지는 되돌림을 주더라도 크게 놀라실 건 없다. 추세 상단 현재 2만 1000, 만약에 다음 달 빠지면 좀 다르겠죠. 하지만 결국에 이 구간을 지켜주고 횡보세를 여기서만 만들어줘도 재차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 즉 여기서 바로, 사실 바로 올라가면 다 누구나 좋죠. 저도 좋고. 근데 여기서 되돌림을 주더라도, 되돌림 주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왜?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는 뚫고 한 번만 페이크 주고 바로 불장이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좀 둔탁해지고 느려지고, 왜냐하면 시장 사이즈 볼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 주고 횡보한 이후에 뚫어주더라도 그것에 너무 애태우거나 급하게 마음 잡으실 필요가 없다. 즉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해준다면, 뭐 여기를 뚫고 떨어지면 그거는 스토리가 다르지만 거기까지는 일단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죠. 월봉에서 봉이 이 위에서 마감이 돼야 돼요. 19,000 이상에서 마감이 되고 여기서 횡보를 조금만 해준다? 그럼 사실 여기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올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하게 매수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음봉 뜨고 다시 양봉 뜨고 장악하고 두세 달 만에 올라가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너무 놀라시거나 낙담할 그런 사이즈는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